혹시 최근 들어 문득 몸이 전과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아주 사소한 변화일 수도 있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허리띠가 갑자기 헐거워졌다든지, 전보다 쉽게 지치고 피곤함이 오래 지속된다든지, 혹은 가끔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순간이 생기진 않았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며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 몸이 나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는 걸까? 이 영상은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심코 넘겼던 작은 변화들이 사실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체의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기 몇 개월, 때로는 1년 전부터 조용히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들이 너무 작고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심코 넘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뒤늦게 돌이켜보면 이미 그 조용한 신호들이 존재했음을 깨닫지만 그때는 준비하기엔 너무 늦고 소중한 마지막 시간을 온전히 누리기에도 늦어버리고 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층이 생의 마지막 1년을 앞두고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인 5가지 신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거나 그저 요즘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넘겼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일찍 알아채면 사랑하는 이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더 의미 있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과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 작은 변화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혼자 불안해하거나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미리 알아차린다면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고통과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따뜻한 순간들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영상은 바로 그 소중한 순간을 준비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 중요한 5가지 신호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눈에 띄는 체중 감소. 최근 들어 별다른 이유 없이 옷이 헐렁해지거나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노년층은 신체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며 식욕 또한 감소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식사량이 조금 줄거나 입맛이 떨어지는 정도로 느껴질 수 있지만 지속되면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점점 기운을 잃고 피로감이 쉽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에 더 자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씩 자주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드시고 필요하면 영양 보충제를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해보세요. 두 번째 신호, 극심한 피로와 지속적인 쇠약감. 최근 들어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고 간단한 활동조차 버거워지는 현상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과거에는 가볍게 할 수 있었던 집안일이나 외출조차 무겁게 느껴지고 몸이 쉽게 지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피로와 쇠약감은 몸이 주요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활동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편안히 쉬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스트레스와 피로를 최소화하고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람들과 소통하고 감정을 공유하여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 기억력 저하와 인지 능력 저하.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숫자 0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익숙했던 장소에서 갑자기 길을 잃거나 익숙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기억력이 저하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뇌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뇌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자주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들과의 정기적인 교류와 가벼운 두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며 의료진과 상담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도 기억력 유지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신호, 빈번한 감염과 더딘 회복. 최근 들어 감기나 폐렴, 요로 감염 같은 질환에 자주 걸리거나 한 번 걸리면 예전보다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신가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을 이겨내는 힘이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작은 감염도 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소 개인 위생을 더욱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면역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호흡 및 혈액 순환의 변화. 숨을 쉬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거나 얕고 불규칙한 호흡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해지는 현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가 중요한 장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팔다리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면 중에도 호흡 곤란이 생겨 누워서 편하게 잠을 자기 힘들어지고 자꾸 앉아 있거나 베개를 높게 사용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가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호흡 곤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증상이 심해진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여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5가지 신호는 우리가 미리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이 신호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하면 남은 소중한 시간을 더욱 편안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5가지 신호들을 하나씩 더욱 자세히 다뤄가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중요한 말은 여기, 지금이다. 나는 의대 교수였다.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 숲풀 색깔이 아름답다.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가 바로 즐거움이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뇌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에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 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살이 살면서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거야.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보자.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오래오래 장수하시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의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